자, 김용민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자, 추경호와 함께 내란을 공모했다. 국힘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다시 한번 난리치죠, 저자들.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와 시원하네요. 진짜로 공범 맞는 것 같아요. 추경호하고 특히 권성동 보세요. 이 내란죄 수개범을 쉴드를 쳐주고 있어요. 지금 뭐 헌재 재판관 임명부터 다 태클 걸고 있어요. 확실히 내란죄 공범이 맞습니다. 권성동 윤핵관 중 윤핵관. 정말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자를 윤석열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2년 반 동안 이 포갑정치, 억압정치를 했어요. 정말로 끔찍하죠. 권성동. 두 번 다시는 저런 자 같이 윤통하고 이번에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예? 자, 대국민 사과도 부족할 판에 저러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안가에서 비밀소동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당시 함께 자리한 휴대전화도 싹 바꿨어요. 저놈들이. 박 장관이 이틀 뒤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까지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자, 이완규 변명이 궁색하죠. 휴대전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교체했습니다.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락처와 사진 등을 저장했을 뿐 기존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화기 교체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수만 1,500여 명에 달합니다. 1,500명을 육군 최정예 동원했다.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복귀한 707 부대원들의 외출을 막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제보가 군 인권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야, 나쁜 놈들이죠. 이 부대원들 1,500여 명의 2주간 외출을 통제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감금이죠, 부대 사실상. 전원이 아니라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력만 콕 집어 2주간 외부 접촉을 막았다는 겁니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특전사뿐 아니라 수도 방위사령부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누가 지시한 것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수상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복수의 현역 육군 간부 제보를 토대로 계엄군이 충돌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체열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서 작성에 국회 등을 체열까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이 무력 충돌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회 등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이 무력 충돌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접경지로 간다며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이동 중 헬리콥터가 수차례 선회해 방향 감각을 잃도록 했다는 속인 주장도 거죠. 나왔습니다. 접경지로 간다고. 대통령 선거를 2달여 앞둔 2022년 1월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건진법사 자연스레 구속. 윤석열 당시 후보의 등에 얘가 손을 올리고 건진법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고 처남은 부본부장, 딸은 사진 촬영을 맡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김건희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 건진법사 김건희는 아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죠. 고문 명함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검찰이 건진법사 전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럿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가 쓴 휴대전화도 함께 자택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건진 법사는 그간 대통령 후보의 자, 그 휴대전화에 김건희 통화 내용 많이 나올 겁니다. 문자 내용도 많이 친분을 앞세워 나오고.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뒤에서 있습니다. 다 헤쳐먹고 다니는 건진 법사 이름은 보니까.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도 등장합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누구덕인지를 놓고 김 전 의원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명태균의 경쟁자 건진법사가 건진법사야. 내 쫓아내려고. 공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1시 40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일경비단 136명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됐습니다. 소총과 권총 185정, 저격총 1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민건 1정까지 총 187정의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불출한 실탄은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4,085발, 공포탄 약 3,000발이었습니다. 24분 뒤 이번엔 총알 들고 왔어요, 수방사 이놈들이. 75명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을 소총과 죽이려고 권총은 이제. 84정, 저격총 4정,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 있는 테이저건 10정과 3단봉 65개로 무장했습니다. 탄약수는 소총탄과 권총탄을 완전 합쳐 무장을 하고 1,000발이 넘었습니다. 왔네요.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도 기관단총과 권총, 실탄 약 4,000발과 공포탄 약 2,000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확인된 것만 최소 9,000발 잘못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뻔했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인 12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김모 대령 이렇게 4명이 점심 무렵 모였습니다. 당일 오전 문상호 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정대령이 김대령과 먼저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예비역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나타났다는 게 정대령의 진술입니다.
햄버거를 먹고 난 노상원 씨는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전산실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이 이날 처음 계엄 이야기를 꺼낸 걸로 기억합니다. 문 사령관이 주차장에서 계엄이 만약 선포되면 당연히 장관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며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씨는 지난 11월 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또 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봐서는 미리 좀 치밀하게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얼마 뒤 이번엔 문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공작 잘하는 15명 정도를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 대령은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 능력을 갖춘 최정예 인력 15명을 뽑아 이들의 명단을 서류 봉투에 넣어 11월 22일 문 사령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 49분쯤 특수전사령부 예하 602 항공대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화해 비행 승인을 요청합니다. 긴급 비행 임무, 목적지는 국회의사당, 수방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헬기 비행이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군 방공작전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은 P73, 이곳을 둘러싼 지역은 R75로 불립니다. 모두 수방사령관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어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없고 무단 비행할 경우 퇴거 조치가 이뤄집니다. 밤 10시 54분 602 항공대대는 거듭 수방사에 재승인을 요청했지만 수방사는 이번에도 비행 목적 등 일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승인을 거부합니다. 25분 지난 밤 11시 19분 602 항공대대 헬기는 특전사 병력을 태운 채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이륙했습니다. 수방사 승인은 없었습니다. 논란 수방사는 거듭 왜 비행하려는 건지 602 항공대대, 합참 지휘통제실, 특전사까지 온갖 곳에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수방사는 밤 11시 25분쯤 비상주파수를 동원해 R75를 향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에게 직접 연락해 승인되지 않은 비행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방사는 뒤늦게 안보 전화를 이용해 육군본부에 비행 승인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은 밤 11시 31분쯤 수방사의 헬기 진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임명 시점입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7년 전 본인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1일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퇴임이 다가온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이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고 2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시 취임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공백이 길다. 이 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자도 제가 봐선 내란죄의 공범이에요. 공범.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이 선전하는 이 윤석열 내란죄 수개임이 명백하잖아요. 이것을 자꾸 실드 치면서 자꾸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선동죄로 같이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목. 권 원내대표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의 출석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석 요구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 또 뭔가요? 네, 지난 11일 나갔던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서는 윤 대통령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건 탄핵 전이죠. 그런데 탄핵 후에 보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는 아예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편으로 간 건 실패했고 우편으로 간 것도 수치인 불명, 수치 거부로 결국 도달이 안 됐죠. 네. 자, 윤석열 이자가 지금 수한 통보서 자체를 안 받고 있어요. 우편물 수치도 거부합니다. 우편으로도 보내는데 그걸 다시 거부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이 검찰, 경찰의 출석 요구 자체를 받지를 않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이게 변론하라는 그 요구서도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뻔뻔하잖아요. 창피하죠, 정말로. 이게 대통령입니까? 한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잖아요. 무력화시키는 거죠. 당장 체포하러 가야 됩니다. 이 경찰은 특공대 데리고 가가지고 당장 이 윤석열 이 극악무도한 내란 수개범을 체포를 해야 돼요. 그게 국민적 요구라고요. 예, 체포만 되면은 급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달리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체포돼서 깜빵 있는 자를 다시 살려서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TV도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 봤는데 내란 수개범임을 다 알고 있잖아요.